주식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 하창구입니다. 영상을 보면 뭘 꽉꼭 잠궈놨죠. 금고를 표시했는데 최근에 이제 4월 5일이고요.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채권 금리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금 가격도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볼 겁니다. 달러화까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350원대까지 올라갔고 주식도 안전자산 우위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증시가 접어들어서 글로벌 증시도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이 잠깐 돌리긴 했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S&P도 마찬가지로 돌리긴 했는데 여전히 주간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신고가 속에서도 약간 한번 흔들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꺾였다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느 정도 약간은 불안한 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인데 이런 상황인데 그 외에서 약간 이제 보게 되면 안전자산 우위란 건 뭐냐 하면 미국 주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항상 이제 4월 5일자 미국 증시 마감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23년도에 M7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건강한 대형 우량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7개였는데 24년도 접어들어서는 두 친구가 좀 빠졌죠. 한 친구가 바로 애플이고 중국과의 뭐 분쟁도 있고 애플의 판매량이 좀 둔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전히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부진한 테슬라 이 두 종목은 좀 빠져 있고 근데 장 23년도에 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 상당히 견조한 게 뭐냐면 여기 G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엑슨모빌도 있겠습니다. 약간 에너지 기업들이나 산업재 힘이 되게 좋습니다. G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뭐 산업재 그리고 메타로 대변되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변되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약간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주식은 위험자산, 뭐 채권이라든지 금, 달러 같은 건 안전자산 이렇게 했는데 미국 주식에서도 약간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23년도가 미국의 금리를 올해 24년도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크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다면 24년도 접어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국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상품 어디 있을까요? 이 보게 되면 어느새 WTI 유가가 벌써 배럴당 86달러까지 갔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그새 4.4%까지 올랐단 말이죠. 우리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 하나를 바라보고 또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부터 채권금리가 내려오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많은 매기세를 좀 줬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AI도 있을 거 여러 가지 있겠는데 최근에 24년도 접어들어서 3, 4월 달을 넘어오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는 게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한편 놓고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좀 반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주말에 발표된 3월의 미국당 고용 동향인데 미국의 고용 동향인데 내용을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 우리가 이제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건데 월간 대비해서 이렇게 0.3%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시급이 오르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비농 고용 지수도 예상치 한 21만 건을 훌쩍 뛰어넘은 30만 건이 나와버린 거죠. 이거 봐라. 고용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견조하다는 걸 대변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깊게 들어가게 되면 뭐 계절적인 조절치도 있을 거고 서비스업의 비중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고 실업률이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참가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 대비해서 그 경제 내가 실업자와 취업자 수 그렇죠. 그 대비해서 실업자 수의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면 3.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실업률 같은 기준으로 4% 밑에 있은지가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26개월 연속이라고 해요. 26개월이면 얼추 2년 반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죠. 자, 고금리 상황에서도 실업이 견조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말까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배불르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CME 패드웨이츠에서 보여주는 5월달 말고 그냥 아예 6월달 시장에서는 올해 6월 12일 날 미국 기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되게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은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면 다시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내려가 버렸어요. 55.2%에 50.8%로 지표가 나와도 너무 잘 나오니까 말이죠.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 본다면 이번 주 예정인 4월 10일 예정인 미국의 CPI가 실제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3.2에서 3.5, 그는 CPI가 3.8, 3.7.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월 연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헤드라인 CPI, 우리가 말하는 식료품과 에너지가 포함된 토탈 항수보다는 식료품과 에너지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제외하고 코어 CPI라고 이야기하는 이 데이터에 주목한다. 그래서 코어 CPI는 조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획기적으로 내려가는 수치는 아니에요. 지난 2월달 수치에서도 CPI와 PPI 두 개 다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미국도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유럽처럼이나 또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처럼 대부분이 금리를 다음 주도 동결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뭐 유럽이나 한국은 동결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CPI 증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버린 국채 금리를 단방에 꺾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표 나올 수 없긴 없지만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통화 시장마저도 지금 보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간다는 게 달러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가파리가 올라오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한번 주봉 정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느새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죠. 물론 통화는 약간은 그건 있긴 있어요. 어떤 거? 뭐 엔화가 너무 약하다든지 유로화가 약하다 그런 게 없잖아 있긴 있는데 아까 좀 봤던 대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뭐 채권 금리는 채권 금리대로 금은 금대로 달러는 달러대로 이렇게 가고 주식 시장마저도 약간은 성장주 위주로 두두두두 가다가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금리라든지 경제 성장에서 플랫폼 업체들이거든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그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거도 있습니다만 정권은 맨날 바뀌어요. 선거 때마다 바뀔 때도 있고 바뀌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기업들은 계속 영원한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미국의 선거라든지 뭐 중국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이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그게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쵸? 받죠. 왜 안 받겠어요? 애플 같은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자가 관점에서는 이걸 또 하나의 안전자산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증시가 흔들릴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4월의 증시는 현재 상태에서 지표가 잘 나오고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미국으로 놓고 보면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주식 중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졌던 그러니까 확실한 거 조금 더 남들보다 못난 게 아니라 불안한 요소는 빼버리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튼튼해 보이는 남들보다 우량해 보이는 그렇죠. 이걸 이 안전자산 기존의 성격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걸 조금 표현을 바꾸니까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냥 밸류 로테이션이라는 단어 쓰는 것 같아요. 이 밸류라는 게 우리가 말할 때 뭐 단순하게 시장에서 말하는 뭐 국민은행, KB금융 이런 것들이 밸류 관련 프로그램 이런 걸 이런 게 국한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안정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한국도 우리가 3월, 4월에 느꼈던 것처럼 반도체는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돌아서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투자는 계속 진행대로 할 거지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한 중간 정도 단계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니까 자금이 조금 빠지는. 그래서 약간 요건 오늘 이 주간 정시에서는 제가 그런 마인드를 하는 거죠. 야, 이게 아마 약간의 시장 결 자체가 너무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그 투자자들의 마음 자체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성격, 뭐 주식은 위험자산, 뭐 금은 안전자산, 그거를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초월해가지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안정화 보이는 실적 자체나 배당이나 밸류 이런 것 자체가 안정화되는 쪽으로 자금이 몰려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